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 밤에는 그치겠지만 제주와 경상 해안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다소 많이 끼겠는데요. 낮에는 서쪽 지방의 기온이 20도를 넘어서면서 조금 덥다는 느낌마저 받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가 흐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고 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미리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후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잔뜩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름들은 내일 새벽까지 충청 이남 지방에 5에서 20mm, 제주와 경상 해안에는 최고 30mm의 비를 더 뿌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오전 중에는 다소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후에는 구름만 많이 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과 청주, 대전, 전주 11도, 대구는 12도를 보이겠고 북한 지방은 강계가 4도, 함흥과 평양 5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높겠습니다. 한낮의 기온도 서울이 23도까지 오르고 청주 24, 대구 21도 등으로 낮 동안에는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북한 역시 함흥이 18도, 평양 21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남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한 주간의 날씨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남자 반기성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기상청의 국민참여관측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오늘의 날씨 풍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비가 자주 내리면서 기온 변화가 무척 컸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주일간의 평균 기온은 어땠는지 기온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각 지역별 평균 기온을 좀 살펴보면 말이죠.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21일부터 토요일까지 27일까지죠. 서울, 경기도, 강원도 지역의 평균 기온은 14.9도로 작년보다는 0.7도, 평년보다는 1.5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지난주 평균 기온은 주 초반이었죠. 팬 현상의 영향으로 15.4도를 기록을 하면서 작년보다는 0.9도, 평년보다는 1.7도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 남부지방의 평균 기온은 15.3도로 작년보다는 0.2도 낮았지만 평년보다는 0.4도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그 기온을 갖다가 좀 정리해 본다면 말이죠. 팬 현상의 영향으로 중북부 및 중부지방은 평년보다는 1.5도 이상 높은 그런 고온 현상을 보였고요. 팬 현상의 영향을 좀 덜 받았던 남부지방은 한 0.4도 정도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 초반에는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고온 현상을 보였습니다. 일종의 팬 현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 그 특이한 기상으로 22일에 강력한 팬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팬 현상은 중부지방으로 기온이 급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지형의 영향으로 태백산맥 서쪽 지방의 기온을 아주 매우 높이는 현상인데요. 이때 동해안 쪽은 저온 현상을 보입니다. 당시 강릉은 최고 기온 18.6도였지만 경기도 광주의 경우 31.6도로 무려 13도가 높은 고온으로 이 기온은 8월 초반의 기온 정도를 나타냅니다. 네, 실제로 4월에 들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고온 현상이 벌써 몇 차례 나타났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기도 지역에서도 이제는 구아바를 생산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만큼 우리나라의 아열대 기후 면적이 점점 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열대 기후는 우리가 기후구분으로 보면은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8개월에서 12개월 지속되는 기후로 현재는 남해안 제주 지역이 아열대 기후권에 속하고 있는데 대체 이게 위도상으로는 거의 20도에서 한 30도 정도의 분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이 지역, 우리나라 이제 남해안 제주 지역에 최근에 와서 애플 망고라든가 뭐 파파야라든가 패션프루트 이런 열대성 과일들이 자라나는 것이 바로 이런 아열대 기후의 영향 때문이죠. 국립원예과학원 온난화 대응 농업 연구소에 따르면 2년 후인 2020년에는 한반도 경제 면적의 10%가 아열대 기후 지역이 되고요. 2080년에는 경제 면적의 62.3%가 아열대 기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아열대 작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고 있는 뜻인데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소개 좀 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하는 농촌지도사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아열대 작물이라고 하면 주로 과일만을 떠오르는데요. 다양한 작물들이 많잖아요. 이 품목별 재배 현황은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현재 아열대 채소는 경남을 포함하여 4개 지역이 전국 재배 면적의 48%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가장 많은 45.2헥타, 그 다음이 경남 44.8헥타, 충남 31.1헥타, 경기 30.9헥타 순입니다. 아열대 가수는 제주 44헥타, 전남 19헥타, 경남 16헥타로 남해안과 인접한 3개 지역이 전국 재배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아열대 작물 재배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 소득 증가와 세계화, 다문화 가정 등의 영향으로 아열대 과일들의 소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에스닉 푸드, 즉 각 나라의 고유한 민족적인 음식 수요 증가도 예상되고 있어 품목 다양화와 행정 지원 및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아열대 작물들의 재배가 늘고 있지만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기온이 낮기 때문에 시설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난방비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열대 작물을 재배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들도 좀 짚어주세요. 예, 최근 아열대 작물에 대한 문의와 견학 요청 등 농업인들의 관심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늘고 있는데요. 아열대 작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휩쓸려서 섣불리 재배를 결정하였다가 손해를 보는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열대 작물의 겨울철 난방비는 물론이고 경영비, 초기 시설 투자비를 관가하셔서는 안 되고요. 단순히 새로운 작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철저한 경영 분석, 시장 조사, 재배 기술 확보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투자해야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열대 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시작할 게 아니라 사전 꼼꼼한 분석 후에 도전을 하신다면 실패 확률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열대 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김해시, 남해군, 함양군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 소식이 잦습니다. 지금도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강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기압골이 좀 빈번히 통과를 하면서 평년보다는 좀 다소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봄철 가뭄에 아주 조금 도움이 사실은 됐습니다. 네. 실제로 비가 많이 내렸던 작년보다는 강수량이 절반 정도로 적었지만 중부와 중북부 지방으로는 평년보다 10mm 이상 비가 많이 내렸죠. 네, 현재 제주도와 경상북도 일부 지방에서는 약한 가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겐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봄비가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자면 봄비의 가치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은 이제 봄철에 이 봄비는 굉장히 농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비죠. 네. 이제 굉장히 필요한 건데 왜냐하면 봄비가 이제 그만큼 우리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데 국립기상과학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봄비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나. 네. 그때 한 2,3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추산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작년 한 해 전국 강수량 분석을 살펴보면 12월에서 2월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영농기에 접어드는 3월에서 5월에는 적당한 봄비가 가뭄을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농업 분야 외에도 봄비의 가치 또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 봄가뭄이 지속되면 농업에 당장 타격을 받지만 실제로 공업이라든가 수자원 등 우리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동해안 쪽에 대형산불이 났지 네. 않습니까? 이런 대형산불 같은 경우도 비가 적정한 시기에 적정량이 내리면 사실 이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백억 원의 재산 피해도 좀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봄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또 이 봄비는 이 봄철에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농도가 높은데 보통 봄비가 한번 내리면 미세먼지를 한 60% 정도 씻어 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먼지가 나쁜 봄철에 봄비는 반가운 그런 손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당장 수요일 모레도 전국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2,300억 원이나 되는 봄비 소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대기질은 어떨지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대기질도 한번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서 목요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는 보통 단계로 좋겠지만 주 후반인 금요일부터 토요일은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다가 우리나라 기압계가 정체하면서 축적될 것으로 보여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중반까지는 대기질이 비교적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 후반에는 한때 나쁨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한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경상북도 영주, 군위 그리고 청도군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은 잔뜩 흐린 날씨로 출발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날씨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한 주간의 날씨 전망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는 이제 주 초반에는 좀 흐리고 비 오는 날이 있지만 후반으로 가면 아주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실제로 서울, 경기도, 강원도를 포함한 중북부 지방은 내일은 맑겠지만 수요일은 기압골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예상되고요. 그러나 금요일은 동해안 지방만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북부 지방은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포함한 중부지방 이번 주 날씨는 내일은 맑습니다. 그러나 모레인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예상이 되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인데요. 이번 주간에 비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내일과 수요일은 흐리겠지만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맑고 온화한 날씨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연휴 동안에는 비교적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니까요. 한 주간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 기록된 농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속의 영농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농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훼농업. 지금은 누구나 꽃을 기르고 취미로 원예를 할 수도 있지만 조선시대는 지금과 상황이 달랐다.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는 꽃을 가꾸는 원예가 선비의 학문과 수양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금기시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도 굳건히 꽃을 가꾸고 나무를 길렀던 선비가 있었는데 선비가 화초를 가꾸는 것이 도리어 어긋난다며 사람들이 그를 나무라자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화훼를 재배하는 것은 사람의 심지를 굳건히 하고 덕성을 기르기 위해서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의 미물이라도 이치를 탐구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지식이 미치지 않음이 없다. 꽃과 나무를 기르며 기록하고 화훼 재배를 학문 연구의 방편으로 끌어올린 선비. 조선 초기의 문신 강희안이었다. 강희안은 16종의 꽃과 나무 그리고 화훼를 재배하는 데 필요한 돌의 특성 및 재배법까지 기록했는데 특히 화분에서 꽃을 재배하는 법부터 꽃이 싫어하는 것까지 스스로 화훼를 재배하면서 터득한 내용을 자세하게 담아냈다. 이는 중국 문헌에 나오는 원예의 기록을 연구하고 자신의 시를 적절하게 보태어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화훼 원예서 양화서록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화서록은 이후에 편찬된 여러 원예서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받는 원예서로 존재하고 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원예서죠. 양화소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교시대 때 금기시되던 원예를 학문으로 생각하고 연구했던 이 선비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원예학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농과 날씨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이번 한 주 동안의 날씨 특이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이번 주에는 수요일 날 다시 기압골이 하나 통과해요. 그런데 저희 기상예보관들은 이런 기압골 우당탕 기압골이라고 우당탕 기압골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굉장히 영향을 줄 시간 짧아요. 아. 근데 소리 좀 시끄럽게 지나가요. 우당탕탕탕 거리면서. 그래서 강수량은 좀 적지만 천둥이나 번개나 돌풍 또 산악 지역으로는 우박까지 내리는 기압골이거든요.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위에 이제 목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맑고 기온도 올라가고 요새 이제 꽃축제 한창이거든요. 이번 주말은 좀 가족들하고 같이 꽃축제 주말에 계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당탕 기압골이 지나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한 주간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농과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